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심리지수와 공급, 미분양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뽑은 그 단지별로 가격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볼게요. 네, 이제 해운대 상급지인 우동센텀 센시빌입니다. 예, 이전 실거래가를 보면은 해운대는 이제 두 번의 이제 하락이 있었죠. 네, 12년에 이제 마린시티나 해운대 자이가 들어오는 시기라서 이제 주변에 있던 센시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락 및 보합을 2년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부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3년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20%가 현재 빠졌네요. 기간은 2년 7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이전 하락장에는 많이 빠져야 한 15% 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유지되고 있죠. 21년 장이 워낙 가격이 높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전에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21년 장에 이런 가격 상승의 그래프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점들이 변동폭이 그래프에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21년이 너무 이제 수직 상승해서 완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 전고점을 빼고 보면은 고점은 약 4억 초반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정도 되는 가격인데 지금은 이제 5억 4천이죠. 21년 대비 많이 떨어졌어도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만큼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해당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을 이렇게 표기를 해봤는데요. 61%죠. 21년의 매매가 때문에 평균 전세가율이 조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사실 여기가 워낙 이제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 그래서 61%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매매 전세 호가 기준으로는 이제 46%입니다. 이게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전세가율 치고는. 결국 전세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이 집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이 집을 갖고는 싶지 않아. 근데 실제 거주는 해야 돼서 전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안 갖고 싶다는 심리를 이제 높은 전세가율이 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집을 갖고 싶다는 심리 또는 기대감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전세가율이 40%대니까 낮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실거주 가치보다는 매매 가격이 좀 더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좀 더 높게.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사는 게 돈을 버는 길일까요? 기대감이 낮은 단지를 사는 게 돈을 버는 길일까요? 네, 돈을 둘 다 벌 수는 있어요. 둘 다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거 높은 거 이제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잃지 않을 수 있는 단지는 전세가율이 높은 거,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투자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투자가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센텀 센시빌은 해운대라는 좋은 위상의 단지여도 현재 전세가율이 말해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본다면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부산의 연제구에 있는 거제 현대홈타운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6년 말 17년 초부터 부산 전체적으로 3년 가까이 하락 및 보합을 가졌어요. 이 단지도 그 구간을 겪었고요. 현재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거의 25%대죠. 그래서 대폭 하락하긴 했지만 기간적으로 하락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년 5개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인 거니까 더 짧겠죠. 향후 추가 하락이나 보합이 생겨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평균 전세가율도 71%. 대비 현재 전세가율 55%로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죠. 여기가 단지 선호도는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창원. 가음정에 있는 함림 프레보이고요. 여기가 정확히 266세대예요. 그래서 실거래 그래프가 이렇게 띄엄띄엄 생겼죠. 실거래가 많이 찍히지 않아서 직선 구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대수가 낮은 단지는 매도나 매수 시에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전세가율은 평균 전세가율을 넘는 이제 81%입니다. 이 단지는 가치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전세가율이 항상 높은 단지예요. 평균 전세가율도 높고. 그래서 전세 가격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조금 일어나는 단지라서 심리랑 상관없이 항상 매매와 전세가 붙어서 움직이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전세가율은 높은 단지이다 보니까 매매가가 싼 구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락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제 4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3년 9개월. 하락폭도 마이너스 20% 대폭 크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적정 가격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먹어도 천천히 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고 이 부분의 현재 가격대가 적정 가격의 구간이라면은 투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선 부산의 단지들과 가격이 이제 5억 초중반대로 이제 비슷하죠, 가격대가.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도 앞에 봤던 거제 현대 홈타운이랑 같습니다. 71%. 그래서 만약 부산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80% 구간이라면 저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것 같은데 이제 창원이고 중소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세대수가 너무나 적은 단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야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80% 후반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지는 대구의 남산 자이하늘채입니다. 22년 신축이라서 실거래를 보면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전세가율도 입주장에는 전세 개수가 아파트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진짜 실거주 가치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전세가율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를 분석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 알게 된 거는 웬만한 대장급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이제 50%에서 60% 이하에서 움직여요. 남자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대장급 단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세가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매 가격이 그냥 싸다. 예를 들어서 5억 초반, 중반 이하로 간다. 이러면은 저는 무리해서라도 이 남자를 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억 중반대만 돼도 저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대구에 들어오는 대단지의 신축들이 마이너스 P로 거래되는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가격 적절성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분양가 수준으로 비슷하게 형성됐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 현재 들어오는 신축들의 분양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참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단지죠. 대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22년식 신축입니다. 3억 중후반에 분양된 단지이고 방금 전 대구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평균 전세가율이 72%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확실히 도시 내에서 이제 급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신축이라도 이제 갖고 싶은 단지, 안 갖고 싶은 단지가 전세가율이라는 걸로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4년 동안 이렇게 크게 오른 단지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권 급지가 낮긴 해도 이 정도 신축의 대단지인데 상승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돌아오는 사이클에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본 남자가 제가 말한 가격대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더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여기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구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 가격을 어떻게 좀 더 잘 깎아서 사면은 도리어 여기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단지별로 위치한 지역의 심리와 공급, 미분양 이런 걸 앞전에 보면서 지역을 보고 다시 단지별 가격과 전세가율, 분양가 등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단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가격만 본다면은 대구와 이런 부산들의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억대니까. 하지만 이런 투자금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3억, 2억 중반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대전과 창원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이 이제 창원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축이고 향후 매도 시에도 좀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구, 부산, 창원 중에 이제 대전을 고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